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 정의의 마지막 편입니다. 즉 우리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첫 번째 장르, 도서관을 이야기하다의 첫 번째 얘기, 도서관에 대한 정의의 마지막 편. 그동안 도서관의 정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한 얘기, 차이에 대한 얘기. 즉 도서관을 정의한다는 것은 도서관이 다른 기관과의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른 것을 그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얘기가 형태로,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질 것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서관을 어떻게 그럼 그 정의를 규명할까에 대한 얘기, 방법론적 얘기로 우리가 귀납법적 얘기를 했습니다. 귀납법적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례를 모아서 이러이러하니까 도서관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사례를 모으는 과정의 약점이 뭐냐면 그 범주를, 그 방향성을, 그 어떤 그 스코프를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설적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가설적 접근으로 이런 것이 어떨까라고 찾은 것이 소위 도서관은 문화 리터러시의 공간이다 라고 가설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가설적 정의를 귀납적 방법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도 있고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도서관의 서비스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서관을 정의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문화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로, 과연 문화 리터러시가 맞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아직은 가설적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풀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미국의 문헌정보학자가 만든 책인데, 소위 사서에 대한, 그것도 새로운 신사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사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서들이 가져야 할 아틀라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e Atlas of New Librarian이라는 책인데, 결국 우리가 사서들이 살아야 할 일에 대한 덕목을 꼭 지도처럼 쭉 펼쳐놓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은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고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고 하는 얘기를 써준 책의 첫 출발점이 뭐냐? 미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란, 아니 사서에 대한 미션이 뭐냐? 미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임무가 되는 것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들이, 목표들을 나열하겠죠. 그 출발 중심에 놓여있는 미션, 사서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비전인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가 미션이 되는 것이고, 그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가 이제 밑에 오젝티브라고 부르는 목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이제 쭉 나열될 텐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션, 이분이 말한 것대로 한다면 화면이 잠시 가려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PPT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말했던 미션은 사서의 미션, 사서의 자기 임무는 어떤 그 소사이어티, 저 같은 학습 공동체 또는 지식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그 지역사회면 지역사회, 아니면 그 도서관에 속해 있는 대학이면 대학, 학교면 학교, 기관이면 기관, 이런 소사이어티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knowledge creation,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facilitating 해주는, 결국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뭐냐면 사서는 facilitator다, 도서관은 그렇다면 facilitating 해주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주 목적,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knowledge creation입니다. 그 지역사회가 지식을 창조해 가는데 그것을 지원해주고 고무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서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사서가 갖는 미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그 비전은 뭐니 하는 것이죠. 미션보다 한 단계 위에 비전을 얘기하고, 그 비전이 결국 그 도서관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정의를, 그래서 저는 문화 읽기다,
여기도 말하자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사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식 창조를 facilitating, 지원해 주는데 고무시켜 주는, 결국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facilitating, facility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면 어떤 건물에서 화장실도 facility라고 부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그 건물에 있어서 그 건물의 주 목적과는 무관하지만, 그 건물이 화장실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화장실이 있으면서 그 건물이 보다 더 수월하게 자기 임무를, 자기 일들을 수행해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역할이 화장실이라고 놓고 본다면, facility라고 본다면, 지식 창조, knowledge creation에 있어서 facility는 뭐니? 그게 facilitator, 사서가 그걸 지원해 주는, 사서가 직접 그 지식 창조에 끼어들어서 같이 지식을 창조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옆에서 지휘 감독해가면서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서를 통해서 그 개개인들이, 어떤 지역사회의 개개인들이 자기 지식을 만들어가는데 참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사서를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아, 사서가 그런 일을 한다면 도서관은 그런 지식 창출 외에 다른 무엇도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의 집합체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문화 읽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 리터러시, cultural literacy라고 보는 것이고, cultural literacy가 뭐니 하면은 결국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공유하게끔 해주는, 내가 강제해서 공유해라, 이게 지금 문화다라고 일러준다기보다 스스로들이 그 문화를 어우러져 가면서 공감해 가면서 같이 한 몫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도서관,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사서, 그 문화 공동체, 문화 읽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지식 창출도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떤 놀이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말은 연애 프로, 연애 관련된 것도 그 젊은 친구, 나이 든 친구,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듯이 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요즘 특히 많이 나오는 메이커 스페이스, 21세기는 누구나 다 장인일 수 있고, 누구나 다 생산자이고, 누구나 다 소비자인 그런 시대적 어떤 그 흐름을 놓고 본다면 메이커 스페이스가 도서관에서 운영되어지는 것도 그렇게 낯설지 않다. 다만 가끔 제가 왜 도서관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니?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 스페이스를 도서관이 운영할 때 내가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그래, 이 시대의 문화 읽기야.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메이커 스페이스가 뭐니? 했을 때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아, 이런 게 메이커 스페이스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럼 나도 해볼까? 했을 때 보다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것으로 성공해서 어떤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서 하나의 어떤 발명가로서의 역할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도서관이 옆에서 지원해주는, 응원해주는 퍼실리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제가 조금 더 큰 그림, 아까 말한 knowledge creation을 포함한, knowledge creation도 알고 보면, 아,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 내가 글을 써야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담론을 하고 서로 상대편의 생각을 읽고 내 생각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 그래서 그 문화를 아주 만들어주는 그런 제조창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퍼실리티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서관이다. 그래서 그 퍼실리티,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공유해가는 것의 퍼실리티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게 문화 읽기, cultural literacy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놓고 보면 도서관이 그동안 하고는 많은 행위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서관이 파피루스, 점토판을 잔뜩 갖고 엄청 많이 가졌다 얘기했을 때 제가 가끔 반론하는 것이, 갖는 게 목적이니?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니? 왜 많이 모으려고 했을까?
그게 여기가 지식 창고니, 지식 공장이니, 발전소니, 도서관이 발전소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다면 도서관이 출판 형태로 발전하거나 어떤 학문의 형태로 발전했겠죠. 근데 도서관은 여전히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이야. 굉장히 현상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현상적 해석 이전에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질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게 된 그 근원이 뭘까? 왜 가졌을까? 왜 갖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졌을까? 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하는 담론하는 방법에 가장 적절한 공간으로 모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모였을 것이고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이 누군가에서 글로 쓰여지고 만들어졌겠죠. 왜?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누구나 쉽게 그걸 책을 만들어냈을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불과 20년, 30년 전만 가더라도 쉽게 책을 못 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했죠. 출판업자들이, 인쇄업자들이. 그 이전 단계는 그 기술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더 전문성을 가졌을 것이고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지식화되어지는 소위 그 형태화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5천년 전에는 거의 전 인구 몇 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적은 인구의 극히 일부의 소위 하이 소사이어티에 살았던 귀족이나 왕족들이 그런 것을 공유했을 것이고 노예를 통해서 그걸 생산하는 자, 노예도 굉장히 고급 노예, 글자를 알고 글씨를 쓸 줄 알고 이걸로 소위 파피루스라는 점토판에다가 글을 새겨서 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기록을 생산하는 작업했고 그 기록을 생산하는 사람이 소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의 그 지식의 원천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담론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요. 지금처럼 복제되어서 수천 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유일본이 만들어진다면 그 유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이용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 모아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는 필연에 의해서 나타나진 모아지는 행위이지 모으는 것이 목적적 행위는 아니라고 놓고 본다면 왜 모였을까와 그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주도해가는 공간. 그래서 이 도서관에만 가면 그 문화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거기에 합류할 수도 있고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좀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어떻게 동력원, 동인, 퍼슬리티 그런 공간 그런 것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곳 그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생산하거나 무엇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퍼슬리티로서의 공간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그 시대의 문화를 주도해가는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문화를 서로 읽고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문자를 모르는 처음 문자를 배우는 과정 아주 저 아래 단계에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나 리터러시는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회화 과정입니다. 친구끼리는 어떻게 살고 선생님 얘기는 어떻게 듣고 공부는 어떻게 알고 책은 어떻게 읽고 글은 어떻게 쓰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는 과정이 나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 했을 때 우리가 좀 뒤늦게 공부하는 얘기를 하지만 정규화 시켜놓고 보면은 그 나이 또래 그 친구들이 자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유해가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당연히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단계별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선후배도 생길 수 있고 자기의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돌보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가 내가 같이 배우면 내가 나이가 들면 또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손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우리가 평생 학습을 통해서 배우듯이 평생 학습의 공간을 다르게 말하면 리터러시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평생 학습의 그 대상들이 지식, 기술 다 포괄해서 우리는 다 문화라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네들이 받은 교육에 도서관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식을 축적해서 지식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다 보니까 문화 프로그램이 왜 도서관에 들어오지? 책도 아닌데? 근데 도서관을 문화 리터러시라고 딱 열어놓고 보면 강연을 하던 공연을 하던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던 모여서 가르치는 공부하는 행위를 하던 놀이를 하던 책을 읽던 한쪽은 책을 쓰던 타이프라이터도 갖추던 지금처럼 메이커 스페이스를 놓고 3D 프린터 쓰던 거기서 뜨개질을 하던 무엇을 하던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퍼실리티로서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누가 뭘 하는지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참여해서 배울 수도 있고 경우에선 가르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일어나라고 딱 놓고 본다면 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서선들이 문화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습니다. 왜 도서관이 문화 프로그램 하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왜 하는지에 자기 중심을 갖고 자기가 그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은 기술적일 수밖에 없고 기능적일 수밖에 없고 행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프로그램이 소위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다른 기관 단체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조차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사라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내가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다워야 해. 그럼 도서관 답다는 것은 뭐지? 도서관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도서관 답다는 것은 문화 리터러시, 문화를 읽는 것.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 정도 주민이라면, 이 정도 구성원이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점, 학습,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거나 거기에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하는 것이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사서가 그 다음 단계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 움직이면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좀 더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공간, 퍼실리티 그런 자원들을 구축해 둠으로써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읽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 저도 어디서 들어서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큐멘터리 내용을 누군가 전달해 준 내용을 듣고 그래 맞는 말이야 한 것이 뭐냐면 그 브랜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유독 수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빌려보더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 그 공간에 수학을 좋아하는 연구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수학책을 많이 빌려보더라. 그럼 그 도서관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아, 수학과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수학책들을 좀 더 많이 비치해서 그네들 성장을 지원해줘야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브랜치가 되었던 브랜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책들을 비치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관련된 제3, 제4의 서비스를 개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찾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네들에게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수월하게끔 해주는 퍼실리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 도서관은 문화읽기 공간이다. 문화읽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역,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그 공기, 흐름, 삶을 만들어가는 얘기. 그것을 지원해주는 퍼실리티. 퍼실리티는 직접 자기가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써 충분히 그네들이 그것을 해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정의하기를 저는 도서관은 문화 읽기의 공간이다. 그리고 이것을 귀납적 방법으로 증명했으면, 아니, 이제 개인이 증명하겠다라기보다
많은 사서 선생님들이 아 그래?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지를 해석도 해보고 다른 도서관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도 쳐다보고 과거의 도서관이 했던 것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 문화읽기란 말이 공통분모로서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5,000년 전의 도서관을 얘기해 준 것이고 그 위에 뭐 중세 도서관을 얘기해도 비슷한 현상과 비슷한 이해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문화읽기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제 다음 또 얘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